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전투표 제도가요. 2014년부터 이게 실시가 됐습니다. 사전투표라는 게 이제 선거 한 5, 6일 전에 한 이틀 동안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전투표 제도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행이 된 지가 이제 한 2014년부터 시행이 됐으니까요. 꽤 되고, 점점 이 편리성 때문에 이제,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한 게 투표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먼저 하게 하자라고 해서 실시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전투표 제도가 선거 본연의 어떤 의미를 지금 좀 훼손하고 있다. 왜?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입니다.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에 딱 보고 뭔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투표를 해버리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지금 선거법에는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전 투표하는 분들은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여론조사 보면서 투표를 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사전 투표가 또 투표함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나중에 이제 본투표에서 개표할 때까지. 그래서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해왔어요. 투표율은 높아졌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아마 불신을 심어준 게 바로 이 사전 투표 제도입니다. 제가 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습니다. 네. 그날 당일날 투표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그 투표할 사람은 그날 와서 딱 해라. 더 이상 기회는 없다. 한 방에 끝. 그리고 미국은 워낙 이 영토가 넓기 때문에 미국은 우편 투표를 미리미리 실시합니다. 네, 미국은 꽤 오래 전에 투표를 실시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뭐 투표장 가기 어렵으니까 이제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선거 투표 이전에 아마 일본이 그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면 이렇게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나라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사전 투표가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투표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이 투표율 민주주의는 참여 속에 꽃을 핀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투표율 제고 차원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든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타이밍도 다르고 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죠. 네. 그다음에 선거 관리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요번에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사전 투표의 경우는 그 즉석에서 그냥 그 투표용지 인쇄해서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투표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다음 사전 투표도 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고.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부재자 투표였나요? 예, 옛날에는 부재자 투표는 네.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미리 신고하고 하는 거죠. 미리 신고하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그때 이미 정한 입장입니다. 아, 맞아요. 예. 네. 사전 투표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 내지 3일로 늘리자. 아하. 그러면은 투표 용지부터 지금은 이 선거 관리 방식이 사전 투표, 본투표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죠. 같은 점이 거의 없잖아요. 네, 현장에서 그 투표 용지 다 뽑고. 그렇죠. 그래서 본투표로 통합해서 그러니까 그 본투표 지금 이틀 박대출 이제 개정안이 이틀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뭐 이틀 내지는 뭐 3일 정도로 하면은 그 사전 거의 부정선거론이 사전 투표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선거 음모론 같은 것도 시킬 수 있고 선거 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당대표 시절부터 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사실 우리나라 선거 관리하는 이 수준을 보면 이 사전 투표가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이 본투표를 이틀 동안 휴일을 하면 또 다 놀러 가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요건 또 아마 운영의 묘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날만 네. 휴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제도로는 원칙적으로 즉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거 운동을 딱 하고 우리가 뭐 달리기를 쫙 하더라도 이게 마지막에 이제 딱 통과선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는 거지 통과선을 더 앞에 또 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선거 운동이라는 게 딱 어떤 시점에 쫙 하고 결론 내리고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또 그 다음 문제고 이제 이거가 이제 사회 선거제도의 핵심인데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투표 날짜를 앞뒤를 이거는 줄여야 된다. 그렇죠. 이게 제일 합리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마침 지난주에 발간된 주간조선에 이 관련된 글을 네. 썼어요. 네네.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쭉 이렇게 찾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전투표제가 사전투표제 하는 나라는 뭐 저기 다른 나라들도 몇몇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사전 우표 네, 우표죠. 우표로 하지만 네. 우편으로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전국 어디서나 가서 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할 수 있어요. 예, 네. 우리가 유일해요. 근데 그 유일하다는 거를 뭐 약간 자랑 삼아 이렇게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써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이제 어떤 IT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전 세계 최초 유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약간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 1등 할 필요 없거든요. 그 다른 나라에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다 보면서 거기서 최적의 방안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좋지. 우리가 뭐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도 모르면서 가장 빨리 했다. 유일하다. 이건 그거는 제가 볼 땐 약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민주주의 제도를 오래전부터 100년 이상 한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왜 그런 제도를 안 하겠어요? 그런 나라들이 또 우리나라만큼 그런 IT 시스템이 안 되겠어요? 저는 사실 그 당시 201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봤는데 지나와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제도였다. 네.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충분히 이거를 근데 선관위 보면 다른 나라 뭐 몰디브 뭐 어디 뭐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왜 이런 건 연구 안 하고 뭐 그냥 최초라고 하면서 이걸 해버려요. 전 그게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능력에 이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네, 한계가 해보니까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2014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박원순 대 정몽준이 있었단 말이죠. 그때 사전투표나 본투표가 55대 45로 거의 비슷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좀 앞섰고 본투표에서도 박원순 후보가 앞섰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땠냐? 이번에는 사전투표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64.3% 그리고 그 오세훈 32.9%였어요. 압도적으로 많네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본투표에서는 거꾸로 정원호 38%, 오세훈 59%였단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냐?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 오늘 사전 투표하러 갈래? 그러면 저 사람은 진보야. 뭐 여당 편이야. 나는 본투표 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은 그 야당 편이야. 보수야. 이게 입 앞밖에 써져 있는 효과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비밀 투표예요, 그게. 근데 우리도 그런 느낌을 딱 받잖아요. 그렇죠. 나는 본투표 할래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딱 보면 저건 보나마나 국민의힘 찍으러 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이 비밀 투표라고 하는 이게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선거 시스템에 벌써 금이 가버렸다라는 거죠. 금이 가버렸다. 그러면 이런 제도는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이게 이미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그 판정이 난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한동훈 의원이 대표할 때부터 이건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니까 또 댓글 쓰신 분들 보니까 지금까지 뭐 사전투표 찬성하다가 왜 갑자기 그러냐 이런 것들이 쫙 올라와 있어요. 뭐 한동훈 의원 욕하는 사람들 뭐라도 그냥 거짓말이라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런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이게 지난 2024년 총선 때도 제가 여연에 있을 때 저랑도 상의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한동훈 의원의 원래 소신이었잖아요. 네, 소신이었고 네. 그래서 그때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때 수검표는 맞아요. 이제 그때 기억나네요. 관철을 시켰죠. 네네. 수검표. 네. 그게 수검표. 검표예요, 검표.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자동 분류기로 그거 한 번 더 한다는 하고 그냥 거기서 그걸로 끝냈거든요. 그걸 아니라 자동 분류기로 이렇게 계산된 1번 몇 표, 2번 몇 표. 네. 그거를 손으로 다시 검표하는 수검표가 그때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안전장치가 하나 더 들어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그 입장을 분명히 저렇게 밝혔어요. 네. 예,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이틀 내지 3일로 하자.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 선거 관리에 대한 그 국민적 불신이 이토록 높아졌으면요. 뭔가 아주 간명한 방식으로 심플한 방식으로
이걸 고치지 않으면요. 이거 얼마나 국력 낭비고 이 갈등 비용입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요, 이거는 여야의 유불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유불리로 생각해서 뭐 이거는 뭐 여당이 아마 안 받아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이거 한다고 여당이 불리해집니까? 뭐 야당이 또 유리해집니까? 그거 없어요. 그거 없으니까 그거는 여야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 홍 원장님 이거 예. 관련돼 갖고 저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 이틀로 늘리는 거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거 나온 게 이게 있습니까? 되게 이제 그 작년 올해 뭐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55대 45로 그 폐지가 좀 더 높아요. 폐지가 좀 더 높고, 뭐 다른 조사 보면 뭐 되게 5대 5 정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한 10년 이상 운영됐잖아요. 네. 운영되는데 절반 이상이 폐지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진지하게 그 검토해야 될 만한 사안이죠, 이게. 그리고 이게 저는 그 주간조선에다 그렇게 썼지만은 사전투표 개선과 폐지를 논한다고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보면 안 돼요. 아니죠. 그렇죠. 이건 분명히 이 구조적인 맹점을 좀 바로잡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건 합리적인 그 개선 그 노력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거 한다 저거 부정선거 음모론자니까 사전투표 없애자고 그래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뭐 그런 분들이 뭐 종종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뒤에 약간 빠져 있어야 돼요. 네. 빠져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개혁이 되는데, 이거는 좀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이제 동참한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의원이 되고서는 공동 발의를 한 건 이게 처음이란 말이죠. 처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을 뭐 많이 봐왔지만 공동 발의 정치를 이제 시작했다. 예, 공동 발의라고 하는 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 여야가 함께 공동 발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는, 아니면은 생각이 같은 분들이 강력하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그래서 공동 발의의 정치의 그 묘를 살리기 위한 그 시동을 걸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근데요, 지호님, 이게 보니까 이 법안 내용도 뭐 그렇지만 이번에 법안 발의자들 보니까요, 이게 참 박대출, 네. 김상훈, 윤영석, 김성훈은 뭐 이쪽이니까 김정재, 송원석, 신동 거기다 이만희, 권영진, 얘는 또 왜 들어갔어요? 신동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좀 친윤들, 영남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딱 한동훈 의원이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신문 기사는 딱 그거예요. 한동훈 의원도 동참. 뭐 그러니까 이 발의 이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야마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뭐 김기현 의원이 대표로 있는 그 연구단체 들어간 것도 그렇고, 저 이제 공동 발의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저거는 뭐 아까도 설명했듯이 원래 본인의 지론이에요. 네. 지론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런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기일 연장, 이렇게 하면요. 아까 그 우리 홍 원장 얘기해 준 것처럼 뭐 부정선거론자들이냐 뭐냐 이게 또 뭐 그럼 사전투표가 폐지되면은 민주당이 불리한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저는 용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전투표, 본투표 이렇지 말고 그걸 통합해서 통합투표를 하자. 통합투표. 차라리. 그리고 이게 사실 통합이란 말이 전 어울리는 게, 뭐 사전투표는 없어지고 본투표만 강화하는 거냐. 뭐 이런 또 그 말장난 같은 그 네.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건데, 아까 사전투표는 무조건 민주당, 뭐 본투표는 뭐 국힘, 뭐 이런 식으로 딱딱 그 국민들이 딱딱 이게 그 어디 찍는지 갈라지는 이것을 좀 통합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아예 뭐 사전투표 본투표 합쳐서 뭐 통합투표를 뭐 이틀 하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그 불필요한 논란을 좀 차단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저 지원님 500원 드릴게요. 말만 그렇지 말고 괜찮았어요. 현찰 박치기라 하세요. 알았어, 제가 지금 네, 현찰 박치기라. 카드 결제돼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통합 투표. 그러니까 이게 참 용어가 중요합니다. 프레임을 어떻게 맞냐에 따라서 사전 투표 폐지 그러면 오이씨 이건 뭐 좀 부정선거론자야? 뭐 내가 왜 사전 투표 편하게 하는데 왜 없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라 통합해서
한 이틀 정도 해서 사전 투표와 본 투표 하자.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훨씬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이제 참 저는 주목되는 게 한동훈 의원이 선관위 개혁 관련된 3법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제 이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또 공동 발의를 했고, 이게 결국은 국회의원은요 법안으로 사실은 그렇죠. 의정 활동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